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 M을 보면 추세는 그래프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예, 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뭐 볼 수 있을 거고 양산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양산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역시 양산신문에서 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의 윤영석 후보, 민주당의 이재용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효훈 후보 이게 3자 구도인데. 윤영석 후보가 48.6, 그 다음에 이재용 후보가 39.1, 그 다음에 김효훈 후보가 4.3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 ARS 조사 방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AR 그리고 유선이 한 20% 이상 표집이 됐네요. 유선이라고 하는 집전화 비중을 이제 20%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네. 집전화가 포함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네. 사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분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갓 이사간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집전화를 놓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유선 비중이 많아지면 보수 정당 후보가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양산을도 네. 보면 자동응답 방식에 이제 집전화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양산 그 갑 같은 경우 처음 나온 조사인데 네.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을로 옮겨져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논쟁이 있었긴 한데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켰던 상황이어서 네. 뭐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양산 을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후보가 전직 지사를 하긴 했지만 옮겨왔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충분하게 어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요 정도 흐름이면 그죠? 그렇죠. 뭐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난 2월 4일에서 2월 6일까지 그 네. 여론 M에 보면 KSY가 MBC 경남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용 후보가 32.6, 그 다음에 윤영석 후보가 50. 네. 더 커진 거죠. 2월 달 조사보다 오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재용 후보가 이재용 후보가 오른 거죠. 오르긴 예. 했지만 여전히 윤영석 후보가 이제 그 앞서는 양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가 사는 곳 요 양산, 지역이죠. 예, 네. 이 지역에 가서 이재용 후보의 손을 꼭 붙잡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정치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항상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24일 날 가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변수가 반영되면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윤영석 후보가 여기 지금 현역 의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근데 양산 갑하고 을하고 또 양산 을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된 데고 그래서 이게 양산이라고 하지만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권 심판론이 좀 더 세게 분다면은 뭐 가능 이재용 후보가 좀 더 이제 따라 붙고 이기는 네.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쨌든 그 양산 을에 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불리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불리하다. 자, 신도시 이제 이 지역에 있는데 그 양산을에 더 많이 이제 있는 측면이 있어요. 양산 을에 더 네. 신도시가 많다. 맞아요. 네. 양산 갑보다는. 네. 네. 김해을로 가보겠습니다. 김해을은 이제 국민의힘 조혜준 후보가 지역구를 바꾼 곳인데요. 국민의힘의 조혜준 후보,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이 둘이 격돌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가 37. 그 다음에 조혜준 후보가 32 이렇게 나왔네요. KBS 창원 한국리서치 조사로 500명 지난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된 조사입니다. 30% 나오고 있으면 이건 자동답 조사가 아니구나라고 단박에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합치면 사실 70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부동층이 많다. 그럼 중도층이나 무응답층도 많이 이제 사실은 표집이 됐구나라면 사람 면접원 조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 조사도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사람 면접원이 이제 한 조사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해준 건데 지금 격차가 이건 상당히 좀 적기도 한 상황이에요. 예, 사실 더 큰 격차가 있기도 한 상황인데 지금 뭐 김정우 의원은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3선째 출마 이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해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연관이 있는 곳이고 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에서의 이제 어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진 의원의 재배치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적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공천 잡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왜냐면은 너 그만둬가 아니라 딴 데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면은 그 중진 의원이 반발하기 힘들거든요. 그 효과는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했을 때 본선 보세요. 경쟁력이.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우리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넘어온 것이니까 우리가 연애도 하려면 많이 보고 호감을 느껴야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딴 지역에서 왔는데 바로 지지를 보낸다. 지지는 매우 강도 높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다 수도권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네. 재배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김해 요 부산 사시는 분 아니면은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이제 왼쪽이 낙동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도 있고 여기가 북구 강서구가 이제 뭐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김도부업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부산 토박이나 경남 토박이들은 저쪽 좀 더 오른쪽에 네, 살고 네. 있고 해운대는 아예 완전히 이제 강남의 도곡동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죠. 이 뭐 이제 중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살고 여기는 외지인들이 정착을 하는 데고 여기 김해시의 장유 신도시, 내외 신도시 여기가 맞아요. 여기예요.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제 김정우 의원이 계속 이제 우위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대부분 다 김정우 의원이 앞서고 앞서는 있어요. 걸로 대부분 앞서고 예,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지역적 특성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혜진 후보가 왔을 때 지역에서 반발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무실도 못 얻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조직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김정우 후보가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지만은 크게 무슨 뭐 대형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공천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중진 험지 출마론 등으로 뭐 이렇게 지역을 돌렸지만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에서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론도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건 선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낙동강 벨트를 어떤 분들은 영남 전체를 낙동강 벨트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낙동강이 이제 하류에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양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해까지 가는 건데 네. 그 옆에 이제 사상 사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그럼 왜 주목을 받느냐? 이제 이 낙동강 벨트는 순전히 정치적 용어예요. 다른 데서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격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10년 전부터 의원들이 나타나고 네. 하면서 이제 주목되는 지역으로 됐는데 아까 우리 이제 김준일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그 양산과 사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공단이 많아요. 여기 공단이 많아서 외지인들 많고 젊은층이 많고 네.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산의 발전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동부산의 발전들이 맞아요. 집중돼서 네. 약간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냥 추정돼서 얘기돼요. 서부산 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 더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인 이제 양산과 김해 연고가 이제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부산 민심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이 현상이 있어요. 심판 기류가 있어 야당이라든가 진보 정당이 성과를 쫙 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70, 180석 넘어갈 것 같다. 아니면 뭐 그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층 정당에서 나오는 캠페인은 거기에 과반을 막아주세요. 아니면 패스트트랙 180석 막아주세요.
탄핵 저지선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읍수 전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층들이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TK는 워낙 결집이 돼 있고, 근데 PK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한 순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판 이번에도 이제 흐름이 형성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다. 포인트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야당에서 굉장히 로키로 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확산되지 않고 네. 이제 분위기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만큼 이제 네. 좋은 상황인데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기조가 정확한 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한마민주당을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취재를 해도 151석 그 이재명 대표가 밝힌 그 이상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 약속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로우키로 가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 모드.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누가 이제 오만한 듯한 그 뉘앙스로 발언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눈치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경남 김해갑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박성호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민홍철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아이고 왜 얼굴이 안 나왔네요. 여기는 네, 민주당의 민홍철 후보가 35, 그리고 여기는 박빙이네요. 네. 국민의힘의 박성 후보가 36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 민홍철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고요. 네. 앞서다가 좁혀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민홍철 의원이 좀 많이 앞서다가 네. 그 전에 거 여론조사 꽃이 이제 자체 조사한 거고, 네. 우선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민홍철 39, 박성호 26.5, 이거는 2월 19일에서 2월 20일이거든요. 지난달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민홍철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여기 김해갑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인가 뭐 여기가 네, 뭐 그럴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가 있는 거는 맞는데, 둘 중에 김해갑과 김해을의 중에 누가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으면 김해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해갑은 조금 더 접전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지금 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켜보도록 하죠.